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수강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1회 9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인장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하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고요.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아니고요. 그리고 3번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도장인지 확인하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5번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인장 등록 위반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다른 문자를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는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이러한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간판에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성명, 간판 실명제, 성명은 표기를 해야 됩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을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X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네요.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이죠. 성명, 소연 등 명시해야 되는 게 성명, 명은 사무소 명칭, 소는 소재지, 연은 연락처, 등은 등록번호,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표시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 자, 1번에 보조원 성명을 표시광고 함께 명시할 수 있다 했는데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 소연 등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해야 됩니다. 2번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는데 무부양, 광시, 공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도로 등록, 양도대역,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공시,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4번 인터넷 표시광고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사무소에 관한 사항, 소면, 종가형,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성명, 소연 등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다 명시해야 됩니다. 인터넷 표시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명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5번 기본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고요. 6개월마다 한다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1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 없죠. 원본이든 사본이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할 의무 없고 회원가입증명서도 게시할 의무 없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 게시해야 되죠. 등수 사보자 5개를 게시해야 됩니다. 보기 쉬운 곳에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